수학인데 숙제력이 뭐야? 좀 잘 할 수 없어? 이렇게 의지력이 없어? 유지 6번 볼까요? 15페이지. 이제 6.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이 푸는 걸 한번 봐봐. 푸는 사람들은 안 봐도 돼. 만약에 난 이거 풀었다 완벽하게 무슨 얘기는 안 나라고 한 사람들은 안 보고 다른 거 풀어도 됩니다.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자, 로그 4의 2의 n제곱에다가 여기서 빼기 2분의 1의 로그 2의 루트 n의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가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포인트가 자연수야. 자연수. 이게 포인트야. 이 문제에서. 자연수라는 성질을 사용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저거를 가끔 이렇게 풀거든요. 또 여기 4가 있으니까 2분의 1 끄집어내고 로그 2로 써. 이렇게 2의 n제곱 쓰고요. 빼기 2분의 1 하고 로그 2의 n의 2분의 1 쓰면 되지. 그럼 40번 잡고 나왔다니까 42하라는 거 이렇게 42할 거예요. 난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다고 할게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푸는 거 봐봐. 여기 2 있으니까 곱해도 되잖아. 여기는 빼니까 이렇게 되죠. 아, 로그 2의 n의 2분의 3이 이렇게 되겠지. 연변에 1 곱한 거야. 여기는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 1 더하기 2분의 3의 로그 2의 n이고 여기가 80 이렇게 넘겨서 79니까 로그 2의 n이 뭐야? 어떻게 하면 돼? 79니까 여기가 3분의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n이 엄청나게 많잖아.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일단 이렇게 풀면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지점은 여기에요. 여기다 곱하기 1을 하면 안 돼. 왜? 만약에 이 값이 만약에 2.5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2배를 했을 때 얘가 5가 되니까 얘는 자연수가 되잖아. 하지만 이 값은 자연수가 아니거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푸는 것 자체가 오류야.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진 40 이하라는 건 그냥 범위를 준 거지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해돼요? 저렇게 많이 풀어.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이렇게도 많이 풀어요. 근데 여기 포인트는 얘야. 아, 자연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제대로 푼다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자, 여기 계산하는 건 이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계산하는 건 그냥 그렇게 쓸게. 되잖아. 2분의 1 로그 2의 2하고 n의 2분의 3 제곱이 얘가 자연수라는 얘기야. 저 계산했더니. 그럼 얘를 이렇게 m이라고 쓸게. m. 얘가 자연수. 근데 그 m이라는 숫자가 40 이하의 자연수라는 얘기야.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럼 여기다가 1을 이제 곱해도 돼. 그럼 이렇게 되지. 1 더하기 한 번에 갑니다. 로그 2의 n. 얘가 2m이 되고. 그러면 로그 2의 n이 계산해라. 3분의 4n 마이너스 이거지. n 1 넘기고 3분의 2 곱한 거야. 멍 때리지 말고.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n이 2의 3분의 4m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는 얘기인데 거기 질문을 봐.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이 겠어요. 그럼 얘도 뭐냐면 자연수. 맞아?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지수가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 0도 되고. 얘가 0, 1, 2, 3, 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왜? 얘가 자연수가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려워 우리한테.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원하는 건 이건데 잘못하면 이렇게 풀어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돼요? 그럼 이제 풀면 되지. 어떻게? 아, 여기 위에 있는 게 0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분의 4n-2라는 애가 뭐라고? K라 하고 얘를 자연수라고 했죠. 또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m이 뭐라고? m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4n-2가 3의 배수면 되겠네. 그럼 나눠 떨어지니까 자연수 되잖아. 이해됐나요? 응, 좋아요. 그러면 m이 뭐여야 돼? 일단 2 3의 배수라며 5 넣어봐. 되잖아. 8 30 커지죠? 11 어디까지가? 40이니까 40 넣으면 안 되잖아. 160에서는 이 빼면 148 되나요? 안 되네. 그럼 어디까지? 30 커지니까 41려면 39까지 돼. 아니다. 40까지 되겠다. 더하기 1이니까. 아니다. 빼기 1이구나. 38까지 되겠네. 계속 세시면 되죠. 다. 왜? 어차피 여기 n의 개수나 여기 m의 개수나 개수는 같을 때 이렇게 풀어야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어허, 이거 봐라. 잠깐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제 7 돌려? 아니 돌려? 자, 1이 아닌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랑 B가 1이 아니고 양수 밑으로 쓰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A 분의 자, 로그 여기가 A의 B죠. 여기 얘랑 B분의 뭐요? 요거의 로그 B분의 A가 다 4분의 3이 돼요. 그럴 때 A 곱하기 B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아니 여기서 로그 A의 B가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얘는 여기다 곱했으니까 2분의 3A죠? 이렇게. 네? 자, 그럼 여기는요. 요게 로그 B의 A가 얘가 여기 곱하고 18이 밑으로 올 테니까 24분의 B가 돼요. 이렇게. 괜찮은데?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얘랑 얘는 역수죠. 둘이 곱하면 1이죠. 이렇게. 로그 A의 B에다가 로그 B의 A를 곱하면 1이에요. 그러면 곱하니까 16분의인가요? 다 안 구해도 되죠? 자, 1-3으로 갑시다. 오, 너무 잘 풀었나봐. 문과 수업도 어제 이걸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거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제 거 보셔도 돼요. 거기도 풀이가 있으니까. 같이 왔다 갔다 한번 보세요. 어제는 여기보다 좀 조금 더 질문이 많았어요. 비슷하겠다. 내가 보기에 숙제를 얼마나 했느냐에 차이겠죠.
자, 1-3. 그래, 아까 숙제 검사하니까 이걸 생각보다 많이 못 풀었던데. 괜히 또 거기 막 나와 있는 정답률이 10%래. 이런 거에 끌지 말고. 니네가 아는 문제야. 저번 시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었던 그 문제잖아. 그렇게 2차 얘기를 했는데 말이야. 늦게 온 사람들이 또 숙제 검사할 거야.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독감 걸려서 잘못했다고? 요새 독감 문제가 많아. 독감을 빌미 삼아. 자,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그렇게 아프다고 하긴 하는데. 자,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지난 시간에 내가 분명히 이거는 나온다. 이거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에,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를 내가 F1이라고. 선생님 지난 시간에 저와 비슷한 문제 유형을 풀어줬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또 바꿨잖아, 얘가. 그러면 문제가 혹시 시그마야? 설마? 구하라는 게 이거죠. 시그마 n이 2부터 100까지의 Fn이래요. 설마 시그마가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뭐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일단 시작은 이러하죠. x의 n제곱을 했을 때 7-2n의 세제곱이라는 걸 계산해서 저쪽에 실근의 개수를 구하면 돼요. 그럼 이제 n이 짝수이냐 홀수냐에 따라서 여기 양수냐 음수냐 0이냐를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민할 필요 없이 2 이상이다. F3, F5, F7, F99는 뭐예요? 1이죠. 이것들이 실근의 개수 1번 n이 짝이다. 그렇게 해줘야지 기억이 날까요? a가 0이면 2개, 0이면 하나, 0보다 작으면 없다. n이 홀이면 다 하나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n이 홀이면 여기가 양수든 0이든 의미든 상관없이 전부 다 1이에요. 홀은 하지 말라고. 바보같이. 그 다음에 형 n이 2다. x제곱을 했는데 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다. 음수네? 맞아요? 아니 마이너스 3이 아니지. 그냥 3의 세제곱이지. 3의 세제곱이다. 양수네? 그러면 f2는 얼마다? 2다. 4를 넣어요. x의 4제곱을 했어. 4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야. 음수네? 그럼 f4는 뭐다? 0이 없다. 더 할 필요 있나요? 넣으면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 음수. 여기까지 0이죠. 다 여기가 음수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아, 내가 얘기했잖아.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는 형태의 문제 나올 거라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해하고 풀어달라고. 두 개 하나만 외우면 뭐하냐고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뭐 미친듯이 야 저거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아니야? 한 거 같은데. 지금 다 굳이 중이면 전화도 안 받고 하나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받고 이래서 3학년 하기가 싫은 거야. 4학년들은 다 지멋대로 다 잘랐을 거야. 자, 3-1이 보자. 아니 3학년이면 옛날 3학년들은 되게 알아서 잘했거든요. 내 선생님 손 드는 게 별로 없었어. 근데 요새는 손 너무 많이 가? 뭐 어떻게 된 거야? 우리보다 손이 더 많이 넘어.
물어보면 이게 주민등록증도 이제 곧 나오잖아. 자, 나온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아니 한 살 더 먹으면 성인이야. 선생님 옛날에 대학원에 있을 때 제일 꼴보기 싫었던 게 뭔지 알아? 대학원 생활하고 중교 생활하면 신입생 할 때 요새는 서류가 이제 집으로 보내주거나 프린트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 들어와서 학교에서 다 들어와서 뭐 적어야 돼. 원서 접수할 때도 요새는 인터넷으로 하잖아. 아니면 뭐 써서 보내잖아. 학교에다가 아니면 내려가거나 그러잖아. 그거 접수함을 했거든. 근데 그 앞에서 인지라고 해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 붙이면서 이렇게 원서 작성하는 게 쓰러와. 입덕하는 동태 남자애가 와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엄마가 다 썼어. 저 새끼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꿀사납지 않아? 너 그런 거를 못 봐. 아, 성인이잖아. 지건 지가 알아서 해야지. 대학을 엄마가 다녀? 선생님 생각이 틀려? 이제 좀 한 살만 더 먹으면 어린이야. 니네가 그렇게 원하던 성인이 되는 거야. 얘기했잖아. 성인이 되면 그만큼 또 책임감이 따르는 거야. 사고치면 그치 부모님을 보긴 하지만 이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되는 거야. 사고를 치면 안 되긴 했어.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막 아직도 늦잠 자고 그럴 시간이 없지. 3-1문제? 이건 되게 어려워요. 어려울만 해요. 그래서 선생님 솔직히 얘기하면 얘를 왜 첫 번째 넣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가장 최근 형태의 문제예요. 2023년도 6월. 그러니까 올해 본 거예요. 24년 내년이지만 보통 평가원은 그 다음 해도 찍히잖아요. 수능처럼. 요번에 나온 거야. 그래서 이번에 넣은 거 같은데 이런 건 3-3에 넣어야지. 아니 3- 뭐한 5에 넣던가. 정답률은 3-5가 더 높은데 처음부터 애들 뒤집으려고 말이야. 자, 보세요. 너무했잖아.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4의 로그 64 이렇게 돼 있죠. 숫자가 일단 커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4n 플러스 16분의 3이 있어요. 하필이면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자연수 n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하잖아. 지수에서 풀었던 거랑. 맞죠? 여기도 봐봐. 포인트가 뭐야? 아, 얘가 정수가 되는데. 그리고 n은 1000 이하의 자연수래. 이런 게 문제죠.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정답률이 42%라는 건 노가다로 풀었거나 뭐 했다는 얘기겠죠. 해볼까요? 멍 때리지 말고. 왜 멍 때리느냐? 그러면 살짝 정리를 하면 얘가 이게 몇 제곱? 6제곱. 뭐야, 이게 왜? 여기 가서 3분의 2에 로그 2에 4n 플러스 16분의 3이 k다라고 하고 얘를 정수라 할게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한테는. 자, 그럼 나 이렇게 한 번에 써도 돼. 4n 플러스 16분의 3은 2의 2분의 3k 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쓰면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가 분수면 여기다가 정수를 뭘 넣었을 때 어떤 애는 분수가 남고 어떤 애는 분수 홀수 넣으면 2분의 3이고 2 넣으면 3이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아, 2는 여기 주자. 그래서 4n 플러스 16분의 3의 제곱을 한 녀석은 2의 3k 제곱 또는 8의 k 제곱이고 k는 정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잘한 거예요. 이 다음이 문제죠. 이 다음부터가 어렵거든요. 이 문제. 잘 기억해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출문제집을 사잖아. 분명히 있을 거야, 이 문제가. 올해 6월 평가원이니까. 다음에 가서 또 풀 때 못 풀면 차라리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아, 이거 내가 풀었던 거지? 라는 질문했던 거지? 라는 생각은 나야 돼. 그래야 다음에 풀 때 한 번 더 풀고 그 다음에 기억해서 비슷한 문제 풀지. 기출을 푸는 의도는 그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수능에. 하지만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까 우리 자연수가 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 풀었잖아요. 패턴은 똑같아요. 유형이라는 건 패턴이 있는 건데 그 숫자를 바꾼다거나 구하는 방법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유형을 내가 마스터를 하면 이게 바뀌어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을 푸는 거야. 문제집도 그 기출을 변형해서 많이 낸단 말이에요. 계속 풀어봐야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적을게요. 요거의 3의 제곱이고요. 얘가 8의 k제곱 또는 2의 3k제곱이라고 적을게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정수죠. 첫 번째는 n이 자연수기 때문에 4n 플러스 16은 3보다 무조건 커요. 1만 넣어도 일단 20이잖아.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얘가 이거에 정수 꼬리려면 잘 들어. 얘가 분명히 2분의 1의 몇 제곱 형태가 나와요. 그래야 이렇게 나타내죠. 얘가 뭐냐면 2의 마이너스 네모칸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려면 얘가 정수려면 6을 이해하셔야 돼요. 눈 뜨고 절대 안 해요. 수업한 지 얼마나 했다고? 30분도 안 했어. 집중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게 안 되면 여기가 정수가 안 나오겠죠. 여기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아니면 1, 2, 3 이렇게 들어요. K에 뭐가 들어가냐면 K 이런 거 들어간다. 점점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 패턴이겠죠. 아니면 이 패턴이거나 이게 몇 제곱이거나 2분의 1이 몇 제곱이거나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 대가리에 3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4n 플러스 16이 3의 배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분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이게 어려워요. 이 포인트. 약수여야 되는데 약분을 해서 여기가 2분의 1이거나 4분의 1이거나 8분의 1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야 정수를 쓸 수 있으니까요. K에다가. 돼요? 좋았습니다. 그러면 자, n에다가 뭘 넣어야 3의 배수가 되냐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봐요. 1번 n에다가 3k 넣어봤어요. 안 돼. 12k 플러스 16 안 돼. 2번 n에다가 3k 플러스 1을 넣었어요. 12k 플러스 20 여기도 안 돼요. 맞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n에다가 3k 플러스 1 넣지 말고 하나 뺀 걸 넣을게요. 어차피 같아요. 여기다 3 넣으면 되니까 이게 계산이 좀 딱 떨어져서 플러스 2는 숫자가 되게 커진단 말이야. 그럼 헷갈려요. 그래서 얘를 넣으면 여기가 12k 플러스 12가 돼요. 3의 배수죠. 맞네요. 돼요? K를 썼네? 에이, 저기가 K를 쓰지 말걸. M을 쓸게요. M 이렇게.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4n 플러스 16이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 기억하고 여기가 12m 플러스 12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죠. m은 당연히 자연수겠죠. 이부터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그럼 다시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요. 얘가 여기다가 3을 나눴으니까 4m 플러스 아니죠? 맞아. 3으로 나눴으니까 4분의 1의 제곱이 2의 3k 제곱이 됐어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쓰자고요. 이렇게 쓰자고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3K라고 쓰려고. 돼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렇게 써도 되죠. 4n 플러스 4의 제곱은 2의 마이너스 3K 제곱 형태로 써도 되죠. 밑에 거 제곱한 거 밑에 거 제곱한 거 갖고 온 거야. 여기서 4를 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숫자를 한번 넣어보려고. 숫자를 한번 넣어보려고. m에다가 m이 방금 여기서 m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m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걸 찾아보자고. 여기도 정수여야 되니까. 돼요? 그래서 m에다가 맨 처음에 1을 넣었어. 되게 어렵지 문제. 쉬운 문제 아니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이 3점짜리가 그럴 거예요. 3점짜리 중에 어려운 3점짜리야. 자, 1 넣으면 여기가 8의 제곱이니까 64가 되겠어. 그러면 2에 마이너스 3K니까 K가 마이너스 3에서 돼요. 이렇게. 가능하죠? 됐죠? M이 1이면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N을 줘요. N은 2. 왜? 질문이 뭐야? 모든 n값 3을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m에다가 2를 넣었어요.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여기다가 2를 넣으면 2의 거듭제곱이 안 돼요. 홀수를 넣거나 뭔가 거듭제곱의 숫자를 넣어야 돼. 왜냐면 4가 더해져 있잖아요. 돼요? 뭔 얘기지? 그래서 요게 좀 힘들면 여기서 4를 빼요. 그래서 16. 16에 n 플러스 1의 제곱이 2의 마이너스 3K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n 플러스 1의 제곱이 1로 넘기면 2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하시면 좀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 2의 거듭제곱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앱에다가 뭘 넣기가 편해요. 그럼 그 다음에 올라야 되면 앱에다가 3을 넣어야죠. 3 넣어야 4의 제곱이니까. 돼요? 이거 갖다 쓸까요? 이거다 넣어도 돼요. 3 넣으면 16의 제곱이죠. 근데 걔가 2의 마이너스 3K가 되죠. K 안 넣어도 돼요. M이 3이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N이 8이죠. 이해했어요? 3이라고. 넣었잖아. 12에다가 6이니까 16이 지금 2의 거듭제곱이니까 여기 된다고. 돼요? 자, 해봐야 돼요. 얘가 얼마야? 얘들아? 256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써요. 여기 2의 몇 제곱이야? 8제곱이죠. K가 안 떨어져요. 이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얘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 이해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의 지수가 3의 배수여야 돼요. K가 정수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은 숫자를. 자, 또 해볼까요? 그럼 M에다가 이제 뭐 넣어요? 7 넣어야죠.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거듭제곱이. 선생님 이게 이해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여기 7 넣으면 여기다 넣을게요. 28, 32의 제곱이죠. 그럼 얘가 2의 마이너스 3K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2의 10제곱이란 말이에요. 안 돼요. 맞잖아. 10제곱이잖아. 여기 K 정수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K 정수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그 다음에 M에다 뭐 넣어요? 15 넣으셔야 돼. M에다가 15 넣으면 여기 이렇게 따로 적어요. 이때는 N이 2. 그거 하나 넣는 거고. 자, M에다가 15 넣으면 어떻게 되죠? 15 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다 써도 상관없어요. 15를 넣으면 16의 제곱이 여기다가 넣었을 때 2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4가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16의 세제곱이고 2의 마이너스 3K가 되니까요. 여기다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64.
그럼 얘 되죠? 그럼 이때 n이 얼마냐면 n을 15에 넣으면 44 나와요. 그래서 하나 또 됐어. 그러면 얘들아 3의 배수니까 요 세 칸을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n이 뭐냐면 몇 것 같아요? 얘가 2의 1제곱 빼기 1이고요. 얘가 2의 4제곱 빼기 1이에요. 그러면 얘는 2의 몇 제곱? 7제곱 빼기 1이에요. 30%. 그래서 여기가 300의 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어렵지. 아마 풀이에는 그냥 다 찾아놨을 거예요. 야, 1이다? 15다? 여기 써놨을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뭘 추천하냐면 차라리 그럴 거면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요. 여기 숫자를. 그게 나을 수도 있고. 자, 해볼게요. 여기 얼마냐면 7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해서 2의 7제곱이니까 하나를 빼면 잠깐만 내가 그냥 검색을 15 더하기 16 그렇지? 7제곱의 제곱이면 저기 4가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요 계산이 어렵구나.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여기가 2의 15제곱이 되고요. 여기에 14제곱이죠. 여기서요. 14제곱이 되고 여기에 2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일로 넘기면 2의 18제곱에 2의 마이너스 3k가 됩니다. 그럼 얘가 127이면 여기다 다시 집어넣잖아요. 여기다가 그럼 n이 3 곱하기 127 빼기 1이어서 380 이렇게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1000은 아직 안 넘었단 말이에요. 1000보다 작은 거니까. 그러면 m에다가 요 다음에 들어가는 건 2의 10제곱 빼기 1이죠. 얘가 7 이상이에요. 그럼 여기가 2의 10제곱이 되고 제곱이니까 20제곱이 되고요. 요게 2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돼요. 근데 n이 이거면 n이 3 곱하기 이거기 때문에 1000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2랑 44랑 어렵죠. 쉬운 문제 아니에요. 잘렸겠다. 그러니까 왜 저걸 여기다 두냐고. 자, 3-3 해볼까요?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뭐라고요? 이 문제를 풀었던 건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분명히 다른 문제 기출을 풀 때 제가 또 나올 거예요. (3-3) 얘들아 이거 니네 선생님이랑 같이 내신할 때 진짜 겁나게 풀었던 문제예요. 풀고 나서 미션을 줄게. 선생님 지금 풀 건데 그거다 라고 기억이 나는지 보세요. 그거다 라고 기억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렇게 한결같이 안 오지? 연말이라고 그러나요? 12월 30일도 수업이 있습니다. 뭐 1년 중에 하루일 뿐이에요. 한 달 더 먹는 게 뭐 대단하다고. 자, 보세요. 자, 로그 2에 진짜 3학년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 얘 값이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가 6개가 될 때
모든 자연수 A 값의 곱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보라고 선생님이 니네가 이걸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왜냐면 내가 이거를 왜 기억을 하냐면 진짜 많이 들었거든.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해야 돼. 왜 시험지 나와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풀었을 거고 안 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자, 이걸 n이라고 할까요? n 자연수.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를 이게 n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숫자를 다 넣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는 건 되게 웃긴 일이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지만 실근의 결수가 6개다라는 건 얘네 둘의 즉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와 y는 2의 n제곱에 대한 그래프의 교점을 다 모았더니 6개더라라는 게 있죠. 대신 n이 변할 거예요. 하나만 딱 해서 6개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이 안 돼요. 저 얘기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 얘는 내가 이제 집어넣을 거고.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x제곱에 마이너스 ax 뭐가 필요해? 4분의 a. 여기도 그럼 4분의 a제곱 더합니다. 이런 거는 깔끔하게 바로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전체 제곱이고 4분의 a제곱 플러스 16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어요. 뭘까요? 엄청 중요한 거. 뭐냐면 이거예요. 진수 조건이다. 눈을 뜨시오. 날씨가 추워서 그래. 피곤해서 그래. 방학하지 않았어? 한 학기고 안 학기구나. 자, 봐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거를 그릴 건데 질문이 있어. A가 어디야? 거기 보면 문제 내가 안 썼는데 문제에 이렇게 써 있어.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A도 자연수 이렇게. 그걸 2분의 A 양수네. 이렇게 표기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이 여기가 2분의 A 그리고 여기가 4분의 A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리면 안 돼. 동그랗게 비워야 돼. 왜? 진수 좋다. 지금 여기서 막 되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않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얘기예요. 그럼 해보자고. 내가 y는 2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1번 n이 1이냐? 그럼 y는 2죠. 여기 지나가겠지. y는 2 이렇게. 그래서 몇 개 교점이? 한 놈, 두 개 맞나? 자, 두 번째 n이 2야. y는 4겠지.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요. y는 4. 그래서 또 한 놈, 두 놈 찾았어. 6개라며 2개 더 있어야지. 그래서 세 번째 n이 3이야. 그럼 y는 8이지. 그럼 4개가 되려면 6개가 되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돼. 얘가 y는 8이야. 그래서 하나, 둘, 6개 다 채웠어. 그러면 경계를 딱 듣고 만약에 n이 4라고 했을 때 y의 16을 이 위를 지나가야겠지. 그래 안 만나서 딱 6개가 될 거 아니야. y는 16. 그럼 6개.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8보다는 크고 16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답이 8보다 크다. 4분의 a제곱 플러스 16이 16. 요거 풀어서 a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연수다. 자연수다. 기억나? 그렇지. 기억이 안 나지? 근데 그만큼 포인트가 뭘까?
이 문제의 포인트, 선생님 그때 설명했어.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이렇게 그러니까 로그 함수를 집어넣어서 그거에 대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그리는 거다라는 거야. 너도 왜 기억해야 돼? 눈까지 지금 잘 때가 아니야. 그럼 나중에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또 만날 수 있다는 얘기. 똑같진 않겠지. 절대 똑같진 않을 거야, 얘들아. 여기가 정수라던가 아니면 어떤 값을 하나 준다거나 그런 것들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돼요? 이해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조금 바꿔서 만약에 6개가 아니라 7개가 되게 하는 걸 구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어떻게 돼? 이 16이라는 애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지. 16, 이렇게 y 16 이렇게. 그래야 여기까지 합쳐서 7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에 대한 답을 4분의 a제곱 플러스 16이 된다라는 게 답이겠지. 여기 포인트.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내 시간 때문에 내가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7개나 5개로. 시험 문제 그런 거 있어. 5개가 되겠고 한 A 값 구하는 이런 거. 왜 나만 기억하지? 왜 나만 기억하지? 들은 건 니네들. 자, 중요 하나 했어. 나중에 내가 이와 비슷한 문제 형태가 나오면 얘기할 거야. 이거 기억나지? 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또 기출문제집에 가면 짠! 하고 등장을 할 거야. 그때가 풀 수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기억을 해야 돼. 아, 선생님이랑 풀었어. 그럼 다음에 난 풀 수 있어. 세 번째 보면 풀 수 있다. 라고 하고 만들어놔. 그게 기출문제집을 푸는 이유야. 문제집 선생님 몇 개 바꿀 거거든? 근데 분명히 거기 중복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그거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맞다 그거다. 그렇게 푸는 거다 하고 풀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내가 유형 하나 정도 외우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모의고사 풀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지. 부탁이야. 그렇게 하고 싶어.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다들 나를 위한 자, 3-7을 보자. 어렵지 않아요. fx가 로그 3의 x래. 이렇게. 지난번에 했었던 정수분, 소수분의 문제가 나오긴 하니까 일단 얘 보세요. 이런 형태도 있다는 거.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조금만 더 풀면 돼. 이거 풀고 8번 풀고 NG 7번 풀고 쉴 거야. 버텨봐봐. 그 지수로 함수만 하고 끝낼 거야. 그 다음에 문제 풀 거야 또. 버텨봐봐. 이렇게 3학년인 게 느낌이 안 오나 봐. 자,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다를 봐봐. 이게 뭔 얘기냐면 FA 빼기 FB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이거부터 이제 생각보다 정리를 잘 하잖아? 안 어렵다? 봐봐. 이게 뭐야? 절대값 로그 3의 A 빼기 로그 3의 B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절대값 로그 3의 B분의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로그 3의 B분의 A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B분의 3은 B분의 A는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죠? 하나 구했어. 나를 보자. 나를 보면 F의 A 플러스 B가 1이죠. 아니 이건 너무 쉽잖아. 왜? 아니 로그에다가 3에다가 A 플러스 B를 했더니 1이래. 그러면 A 더하기 B가 3이란 얘기 아니야? 맞지 않니? 끝. 인데 거기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자 잘 봐. A, B의 최소값 어떤 여기서
A, B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을 때 그 M에 대해서 함수를 집어넣으면 얘가 3 로그 3의 K가 나왔을 때 이 K가 뭐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돼요? M만 구하면 돼. M만. 잘 봐. 보세요. 자, 여기서 B는 A를 할까? A는 3 B.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려 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 3분의 1 B분의 3 B가 3. 이런 게는 어렵긴 해. 솔직히. 3분의 1 B분의 3 빼기 1이 3. B분의 3이 3분의 4 4 뒤집어. 그럼 3분의 B가 4분의 1 4분의 3 따라서 B는 4분의 3 4분의 5 요게 필요함.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풀더라고. 내가 봤어. 선생님, 그러면 B가 이거면 여기 A랑 B가 있으니까 B가 4분의 3이면 A는 4분의 9일 거고 4분의 3이네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왜? 요때는 요거, 요때는 요거니까 A, B의 최소값은 얘 곱하기 얘 아니에요? 큰일 나지. 방금 지가 얘기했잖아. B가 4분의 3일 때 4분의 9잖아. 근데 둘 다 4분의 3, 4분의 3일 수는 없지. 얘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어설프게 만들지 말라고.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 얘가 원하는 건 뭐냐? 라고 한다면 이거야. A, B를 구한다면 A가 이거라며. 그럼 B의 3 B지. 얘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3B가 되는 거야. 이거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3, 여기가 1. 근데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또 여기는 안 그려지겠죠. 이렇게 안 그려져. 여기가 B고 이쪽이 B축이고 여기가 A B축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질문이 뭐냐면 최소값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왜 준 거 같아? 그렇지. 잘 봐. 범위를 준 거야. B의 범위. 여기가 어디냐면 2분의 3이거든? 그럼 여기가 최대값이겠지. A, B에. 근데 딱 여기가 4분의 3이고 거기랑 동타로 찍을 수 있는 여기가 4분의 9야.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칠해져서 여기까지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값이 얘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지. 이걸 원하는 거야. 그럼 M은 B가 4분의 3이든 9분의 4든 해서 집어넣을 거니까 이건데 4분의 3일 때는 4분의 9냐면 4분의 9일 때는 4분의 3이래요. 그러니까 최소값, 즉 A, B의 최소값 M은 얼마야? 16분의 27입니다. 그럼 F의 16분의 27은 로그 3의 16분의 27이니까 3 빼기 로그 3의 16이 돼서 얘가 K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무쓸모 아니야. 큰일 나. 얘기했어. 그러니까 함정이 많아. 부등식 잘못 쓰면 망하는 거고 조건 잘못 쓰면 망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다지는 게 쉬운 3점짜리나 어려운 3점짜리나 쉬운 4점짜리를 틀리는 되게 중요해요. 맞는데 틀리지 않는데 안 틀려질 거냐?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는 88점 이상 맞아야 돼. 무조건. 안전한 2등급 88점. 제수적으로 1등급. 실험 말고. 내가 뭐 어려운 거 하더라 했어? 어려운 거 한 개 쓰냐고. 너무 이상 맞자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B, C, K 전부 양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 제곱의 값을 구하라. K 제곱 이것도 살짝 더러워요. 근데 할만해. 자, 가의 3의 A제곱 5의 B제곱이 K의 C제곱이래. 나를 봐. 자, 로그 C는 로그 2AT 빼기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안 볼 거지. 그래, 보지 마. 뭐 니네가 안 본 거지 내가.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예를요 x라고 볼게요. k가 있어서. 그럼 보통 a를 구할 때 여기다가 뭘 생각하냐면 로그 3의 x가 a네, 로그 5의 x가 b네, 로그 k의 x가 c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a, b, c가 또 로그를 만나요. 이렇게 계산이 더러울까요? 근데 저거 계산 못해요. 그럼 저 방법은 채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일단 저건 나는데 못 쓰겠다 라는 거죠. 그럼 얘를 먼저 해결할 거예요. 얘는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지. 로그 C는 로그 2A 플러스 B 분의 2A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뭐 하나 정리해 놓을게요. 듣지 마라. 자, 문제에서 A 플러스 B와 A, B가 같이 나오는 형태가 있으면 첫 번째 하나는 이거죠. 제일 많이 하는 거. T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T 플러스 A, B는 0에 두 근이 A랑 B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만약에 분모나 분자로 나와요. 이렇게요. 뭐 A 플러스 B분의 AB 또는 A, B분의 A 플러스 B로 나오면 쉬운데 이건 잘 안 돼요. 쉬우니까. 아니면 A 마이너스 B분의 AB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세요. 얘를 역수를 취해. 얘가 되죠. 얘 역수 취하면 A, B분의 A 플러스 B를 만들어서 A분의 1 대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식이 간단해져요. 특히 지수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역수를 취하면 뭐예요? A, B분의 A 마이너스 B가 돼서 이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얘기를 왜 하냐면 봐요. 로그 C가 로그면 로그 떼도 되죠. 그럼 C가 2A 플러스 B분의 2AB인데 보여야 돼. A 곱하기 B, A 곱하기 B 이게 보여야 돼. 근데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2AB분의 2A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바로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을 이걸 안 쓰고 이렇게 쓸 거예요. 3은 x의 a분의 1 되고 5는 x의 b분의 1 되고 k는 x의 c분의 1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 가져가서 k인 x의 c분의 1은 x의 2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다시 얘기하면 x의 a분의 1에 2분의 1 x의 b분의 1 그럼 얘는 3이니까 루트 3 곱하기 9죠. 따라서 k의 제곱은 75가 됩니다. 생고생하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이해됐나요?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가는 건 나쁘지 않아. 갔는데 로그를 여기 또 넣잖아.
그 힘든 거라고. 아니면 여기다가 C를 해놓고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도 돼. 다 넣어도 돼. 근데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이 식이. 왜냐면 요거랑 요거랑 곱하잖아. 또 2배 이렇게. 그지? 차라리 그 지수를 가는 게 편하다는 얘기지. 그러려면 얘를 뒤집어서 이걸 만들어 놔야 이게 편한 거야. 그러니까 답이 원하는 건 이거라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이런 거라고. 아시겠죠? 저런 게 좀 나한테 수월하고 눈에 들어오면 저런 문제는 그냥 바로 풀리는데 안 그러면 되게 버벅대거나 아, 내가 이거 풀어야 되나 시기가 되게 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자, NJ 7번 볼까요? 아니 NJ를 얼마나 안 풀었는데 NJ 지금이부터 너무 쉬워서 그런 거지. NJ 쉬운 사람들은 4점짜리 달라고 해요. 그건 있어요. 7번 볼까요? 이거는 저번에 문제 풀 때도 몇 명이 물어봤었어요. 형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문제. 아니 이것도 아까 그 문제잖아. 이거잖아 이거. 1-3번 맞죠? 비슷해요. 주어진 조건이 좀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얘기했지. 2, 1, 0, 1, 1, 1만을 외우지 말라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외우라고. 이해를 하라고 했잖아. 그게 이 얘기예요. 자, 자연수. 자, 요거 하고 쉴 거야. 좀만 참아. n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n n 제곱은 중. 실근의 개수를 묻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n값의 화분이겠죠. 그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무턱대고 둘 하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정의를 적으라고요. 일단 이것도 적어. 무조건 저식이 나와야 내가 풀 수 있어. 안 되면 몇 개 넣어야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나눠야죠. 1번. 만약에 n이 짝이다 라고 하면 언제 음이 나와요? x제곱을 했는데 a면 얘가 양수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죠? 맞아요? 두 개가 나왔을 때 하나가 음수예요. 그렇다는 건 얘가 짝일 때 음의 실수가 나오려면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여요. 뿔망 하나.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 여기 구동 바뀌죠? 마이너스 빼서 되는 거니까. 그럼 n이 이렇게 돼요. 근데 짝수인데 요거밖에 없는 건 4밖에 없죠. 4, 5밖에 없으니까. 자, 두 번째. n이 홀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황은 x의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27이 돼야 마이너스 3이라는 근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뭐여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 따라서 n-3, n-6이 양수여야 되고 3보다 작거나 6보다 커야 되죠. 홀수니까 n은 넣었으면 답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괜히 니네한테 얘들아 이거 알아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온다 쓸데기 없이 얘기한 거 아니야. 나오니까 얘기해주는 거야. 계속 나와요. 이 문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나왔으면 맞아요. 아시겠죠? 잠깐 잠깐. 자, 블랙을 엔젤 그래프를 한번 해봅시다. 어렵진 않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어려울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지수로구에서 모의고사에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봐야 되는 데가 이 지수로그 함수거든요. 지수 함수부터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가 해야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y는 ax제곱을 할 거예요. 그리고 x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실수가 들어가요. 그럼 미수는 당연히 양수예요.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죠? 그리고 a가 1이 되면 안 돼요. 이유는 1이면 x가 무등식물이죠. 그냥 상수함수는 1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a라는 수직선을 봤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이 두 영역으로 나뉘죠. 그래서 우리 이걸 두 개로 나눠서 해요. 첫 번째,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 예를 들면 y는 2x제곱이 돼요.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죠? 그래프의 배경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얘가 y는 ax제곱인데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영역 a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그래서 얘는 감소해요. 이런 거예요. 될까요? 그러면 성질을 한번 볼게요. 뭘? 네, 요거요. y는 a의 x제곱, a가 0보다 크고 a가 1인 아닌 녀석의 함수의 성질. 저거 보면서요. 첫 번째, 함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정의역부터 공역, 치역부터 얘기를 합니다.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실수 전체 다 들어가죠. 어떤 x값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실수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치역은 여기가 다르죠. 뭐예요? 0보다 큰 보시면 알겠지만 a가 0보다 커서 x축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심지어 0이 되지도 않죠. 두 번째, 0,1이라는 점을 지나고 1,a를 지나요. 잘 봐놔. 무조건 못하게 될 텐데 무조건 지수로그 함수 극한이랑 미분해요. 그거 할 줄 알아야 돼. 세 번째, 방금 본 거랑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증가. a가 이렇게 되면 감소. 이렇게 됩니다. 예? 질문을 하나 할까요? 자, 여기 그래프처럼 y는 a x제곱이 있고요. y는 a분의 1의 x제곱이 있어요. 얘네 둘은 뭐 대칭이에요? 대칭. y 대칭.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모의사를 풀 때 그래프를 주지 않고도 식의 형태를 보고 얘네가 y 대칭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대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우리가 y는 fx가 있어요. 이렇게. 그 중에 1번. 만약에 x축 대칭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다 니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얘기야. 근데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잖아. 여기 있어. x 대칭 이렇게 가죠. 뭐 좌표가 바뀌어요? y가 바뀌죠. 그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y는 fx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y는 하고 마이너스 fx가 되면 즉 y의 부호가 바뀌면 x 대칭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식만 보고도 이거 그리지 않고 저기 그래프 없는 상황에서 식만 보고 얘는 x 대칭? 그러면 y축 대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뭐가 바뀌어요? x가 바뀌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는 f-x. x가 바뀌었네? y축 대칭. 봐요? 얘도 이렇게 쓸 수 있죠. x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이해된다. 나중에 조건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가 해서 f에다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fx 뭐예요?
C함수.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뭐다? 어떤 GX는 뭐예요? Y는 마이너스 GX. 로 변형을 한다. 얘랑 얘랑 같다. 라고 하면 얘는 뭐 한 거야? X 대칭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아둘 수 있어야 돼.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리고도 식을 봤을 때 아 이게 X 대칭이야, Y 대칭이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럼 이제 뭐 원점은 안 해도 되지. 원점은 당연히 뻔하잖아요. 원점이면 둘 다 바뀌겠죠.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야 되겠네. 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점근선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점근선이 뭐예요? 점점 가까워지잖아. 그래프가 X축에 점점 가까워지죠? 근데 X축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Y는 0. 다른 말로 X축. 그리고 얘랑 세트로 이렇게. 아시겠죠? 저걸 내가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기본 형태의 문제를 만나진 않아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 틀린 것은, 다음 함수 그래프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주겠니? 미쳤니? 안 주지. 그럼 뭘 하냐면 자, y는 fx가 있어요.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겠죠. 그럼 식이 이렇게 된다고요? 뭐 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걸 알면서도 만약 하자고 하나하나 식이 나왔을 때 걔가 어떻게 평행이동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따 물어볼 거야. 자, y는 ax를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주지 않아요, 식을. 깔끔하게 주지 않아요. 이따가 볼 거예요. 그럼 쟤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그래프에 자신이 없고 수습 때도 그래프 때문에 힘들었고 미적도 해야 되고 수학투를 복습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래프를 안 하겠다라는 건 나는 수능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미적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지수로 하면서 그래프 못 그리면 망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수하면서 그래프, 사용하면서 그래프 못 그리면 망해요. 어느 정도냐면 진짜 많이 그려서 식 보면 그래프 딱 떠오르고 그래프 딱 보면 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간단한 것들.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기출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풀면 알겠지만 희한하게 그 틀이 딱 있어요. 아, 이 정도 함수만 내가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함수에서 변형하거나 이 함수 갖다 쓰고 이 함수 딴 데다 갖다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보면 같은 데서 지들끼리 놀아요. 근데 그 그래프를 못 봐서 그 그래프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푼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 그 그래프를 볼 건데 문제만 바뀌는 거예요. 구하는 것만 바뀌는 거라고요. 그럼 몇 개만 그리면 된다고요. 미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자, 원래는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있다고 치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점근선부터 하세요. 보통 거꾸로 올라가는 선상도. 얘를 평행이동한다며. 여기 A잖아. 여기다 점근선부터 그려요. 얘가 Y는 뭐예요? N이죠. N이 무슨 내려가겠죠? 점근선이. 그런 다음에 가장 좋은 건 여기 0,1을 이렇게 n만큼, 이렇게 n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예요. 여기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골라요. 이것만 할 줄 알면 된다고. 근데 이걸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아니면 매번 할 때마다 안 하려고들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면 봐봐요. 바뀌는 게 뭐냐면 딱 두 개 바뀌거든요. 증가방수 안 바뀌잖아. 적혀는 당연히 바뀌겠지.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뻔한 거잖아요. 1번. 정의하고 안 바뀌죠. 얘는 실수 전체예요. 시역이 바뀌겠지. 뭐야? n보다 크다. 돼요? 그 다음에 4번. 네. 점근선이 바뀌었잖아요. 뭘로요? 써있죠? y는 n이에요. 봐봐, 내가 세트로 외우라고 했잖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평이 대식이동하다. 얘를 뒤집고 이렇게 뒤집고 한단 말이야. 그런 그래프 나오면 다들 당황해.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나 이렇게 평행이동 딱 한 번 한 거면 괜찮은데
다른 형태의 그래프를 주면 당황해요. 아마 좀 이따 문제 풀면 알 거예요. 못 풀어요, 신기하게. 지울게요. 자,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만 해주셔도 돼요. 얘를 평행 이동해서 그릴 수 있는 그래프. y는 8 곱하기 2x 빼기 3 가능해요? 앞에 8 있는데? 가능해요? 가능하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또요. y는 2 곱하기 4x 플러스 1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즉 위치 숫자가 바뀌면 그래프 모양이 달라져요. 이건 안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가능해요? 가능해? 어떻게 생각해? 생각이 없어요? 이거라도 하더라니까. 이거 뭐 어려워? 안 하면 뭐 큰일 나니?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게 그 로그 계산이잖아요.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의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균 가면 돼요. 이따 또 물어볼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거 다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놓고 그 그래프에 대한 성질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딱 4개잖아. 여기다 플러스 몇 개 더하면 되잖아. 뭐 대칭이동 한 거나 평행이동 한 거나. 옳은 거 틀린 거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건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이거 그냥 벌써 주겠다는 거야. 야, 그래프 던져주거나 아니면 식 던져주고서 야 이게 뭔지 설명만 하라고 했는데 그거 틀리겠다고요? 안 되지 그건. 절대 안 되지. 안 돼요 절대. 자, 로그 함수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설명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거기 콕 찍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찍으면 돼요. 근데 그런 문제는 뭐야? 알 것 같거든. 내가 이거 아는 것 같거든.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죠. 그러다가 시간 다 버리고 다른 문제 못 풀고 끝나죠. 내가 모르는 문제예요.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짜증만 나는 거야 결국에. 너 내가 봤는데. 그렇다고 에이 그래 선생님 말대로 어설프게 알바는 하지 말자. 모르긴 낫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뭘 할 거냐면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죠. 미안하지만 우리가 미적할 때 미적분 뒤에서 이 녀석이 생각보다 되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 설명할 거예요. 지금도 들어놓으세요. 여기 그냥 기술로 함수에 관련돼서 간단하게만 설명할 거니까. 자, 역함수라는 건 어떤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얘가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가는 역함수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y는 fx가 있어요. 야, 나 역함수 좀 만들어줘 라고 하면 첫 번째, 야, 너 1대1 대응인지부터 확인을 해요. 아니면 꺼져. 두 번째, 뭘로 하죠? x는 하고 y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하죠. 이렇게. 보통 함수는 y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x는 y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되게 간단해요. 얘를 y로 바꾸고 얘를 x로 바꾸면 이 녀석이 바로 역함수죠. 선생님이 저번에 수차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 경계를 하나 그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은 놈. 얘는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y는 2x-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1대1 대응이죠? 얘가 fx. 돼요? 그럼 얘를 역함수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만들자고. 식이 같은지 다른지 봐봐.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식이에요. 이해 되시죠? 뭔 얘기인지? 오케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바로 얘가 이거란 뜻이에요.
선생님 얘기는 여기 y는 fx가 있어. 그러면 x는 f 역함수의 y야. 여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y는 f 역함수의 x가 있어. 그래서 x는 f의 y야 라고 하고 경계를 그어놓으면 형태는 똑같지만 다른 함수 두 개를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미적분 가면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주가 뭐냐? 주가 x일까? 주가 y일까? 넘겨서 여기서 놀까? 아니면 여기서 놀까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요. 한번 그냥 기억 들어놓고 그냥 주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x랑 y랑 자리를 바꿨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첫 번째, 알고 있듯이 정의역과 공역, 시역이 바뀐 거죠. 두 번째, 뭐예요? a, b라는 점이 b, a로 바뀌어요. 즉,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죠. x가 y랑 바꿨으니까. 여기 예를 들면 여기다가 2를 넣으면 3이죠. 그러니까 f2를 넣으면 3이에요. 근데 여기다가는 f 역함수에다가 3을 넣으면 2잖아요. 이렇게. 자, 저 얘기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방금 했었던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이게 요거였고 x가 실수였기 때문에 요거고 1이 아니다라는 걸 썼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공역을 시역이랑 똑같이 y가 0보다 크다로 줘버리면 쟤는 1대1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 배운 로그를 사용했죠? 이렇게 바꿨다고요. y는 로그 a의 x 이렇게요. 얘는 그대로 따라 이 녀석이 로그함수죠. 즉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쟤네 둘이 같이 시험에 잘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볼까요? 얘도 1번 a가 1보다 커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A예요. 그래프 잘 기억해라. 나중에 뭐 얘가 왜 로그 그래프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역시 증가 감소예요. 이거 왜 안 지웠냐면 비교하려고. 비교해볼까요? y는 로그 ax 얘가 0보다 커요. a는 1이 아니에요. 이런 패턴이에요. 1번 자 여기는 문제가 되죠. 정의요. 왜요? x가 진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x가 x는 0보다 큰 진수 이렇게 되고요. 시역을 보장하니 얘가 실수 전체죠. 왜요?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요. 그럼 잘 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얘네가 자리를 바꿨죠. 정의역이 치역이 되고 치역이 정의역이 됐다. 결국 뭐 하라는 얘기인 거 같니? 세트로 외우라고. 두 번째 1이면 0을 지나가요. 여기 그리고 A면 1을 지나가요. 좌표가 바뀌었죠? 세 번째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크면 증가 요러면 감소합니다. 자, 또 물어보죠. y는 로그 ax와 y는 로그 a분의 1의 x는 뭐 대칭인가요? 곱하 x축 대칭. 어째서? 이거 바로 마이너스 로그 a의 x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죠.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계속 그래프만 보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저건 그냥 던져줄 거니까. 그럼 이걸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야 돼. fx가 문제고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못 그려요. 그냥 fx에 대한 확률을 준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선생님이? 그런 조건들을 봤을 때 내가 이게 x 대칭이야 이게 y 대칭이야 라는 걸 알아먹어야 된다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그려보고 이러지 말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 더 남았죠? 그러면 정근선도 바뀌었죠. x가 y가 되니까 여기는 x는 그렇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자, 그러면 이 녀석도 평행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y는 로그 a의 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겠다. y는 로그 a의 x-n 플러스 n 형태가 아까 얘기했다? 이렇게 편하게 문제를 주지 않아요. 니네가 계산해서 바꿔서 로그 계산해서 바꿔서 아 이게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야 라는 걸 알아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애였었어요. 그럼 얘를 평행 이동 있잖아요. 뭐부터 하라 했어 내가? 정근선부터 땡기세요. 여기가 땡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x는 m 만들어놓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점이 애매하니까 얘를 이렇게 n만큼 옮겨요. n만큼 옮겨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리죠. 성질이 뭐가 바뀌었다고? 1번 정의역이 바뀌었지. x와 x는 n보다 큰 실수. 그 다음에 시역은 똑같고요. 네, 정근선이 바뀌었다. 어떻게? 봐봐, 여기도 세트로 외우세요. 세트로 외우세요.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설명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이제 또 물어볼게. 아까 문제에서 우리가 y는 2x 했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을 했다라고 하죠. 그럼 만들 수 있는 게 아까 했었던 거 빼고 이제 얘도 가능해요. y는 x 대칭. 그렇죠? 그리고 y는 로그 2분의 1의 x 되고 이제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다 돼요. 이거. 이해했죠?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면 되잖아. 마이너스는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이렇게 어떻게 들어갔어? x축 대칭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어때? 4분의 1 놓고 돼요? 얘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밑에 4잖아요. 제곱이니까 던지면 앞에 1 사라지지 않아요? 아니죠. 여기가 2분의 1이 아니라 2가 있어야 되죠.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에 로그 계산이에요. 얘는 어때요? 가능해? 봐봐, 좀 헷갈려. 가능해? 아이고, 미안해요. 여기 2여야 되지. 2에. 그럼 가능해? 로그 2에. 가능해요?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줄 때 처음부터 저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준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성질을 묻는 보기 5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산을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 어떻게 했다. 어디 만난다. y좌편이 뭐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정근선이 뭐다.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땐 그래프를 안 줘요. 아시겠죠? 이런 거 못하면 망해요. 자, 또 질문. 방구 형식은 안 할 거예요. 방구 형식 니네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설명해서 얘기하시면 해줄게요. 뭐 어렵지 않아요. 거기 14페이지, NJ 14페이지에 다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 미지수 계산하는 거는 조심해야 될 것만 하시면 되니까 이건 풀어보시고서 나중에 질문을 받을 테니까 그거 하시고 그래프에 대한 성질 조금만 더 할게요. 봐봐요. 자, y는 로그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고요. y는
로그 2에 x의 제곱이면 앞에다가 여기 써도 되잖아요. 얘랑 같아요? 내가 저번에도 얘네 2학년 때도 저거 하면 내가 저 얘기를 했어. 조심해라 저거. 같으면 안 물어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같으면 안 물어보겠지. 의심을 하고. 또 너무 의심하면 나중에 낚인다 하네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정형이 달라요. 얘는 진수 조건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x가 0이 아니고요. 여기는 x가 0보다 커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얘의 만약에 그래프가 2배니까 약간 격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죠. 이거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은 똑같이 그려져요. 얘랑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는 왼쪽도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져요. 마이너스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두 그래프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돼요?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쟤를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y는 로그 a의 x의 n제곱과 y는 로그 a의 n의 로그 a의 x는 1번 n이 짝수면 다르다. 2번 n이 풀수면 같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풀수면 양수로 따지면 오른쪽밖에 안 되어있잖아요. 이해하셨죠, 선생님이? 다 지워야지. 마지막 질문. 이제 그래프 가져다가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내가 그래프 많이 그리고 많이 보세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더 어려운 지수함수 그래프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만약에 가정자리 나중에 문제에서 격자점 문제라는 게 있어요. 격자점. 지수로 나오는 거. 이거 안 푸셔도 돼요. 이때 이거 안 나와요. 나중에 내가 빼줄게. 있는 그 푸자 죽어요. 자, 아무튼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A가 1보다 커요. 기억의 그래프는 y는 ax고요. 니은의 그래프는 a분의 1의 x제곱이고요. 디귿의 그래프는 y는 로그 ax고요.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럼 각각의 교점은 몇 개일까? 라는 거죠. 1번 기억하고 니은, 기억이랑 디귿, 기억이랑 리을, 니은이랑 디귿, 니은이랑 리을, 마지막으로 디귿이랑 리을. 잠깐 시간을 드릴 때 해보세요. 그려보셔도 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셔도 되고 괜찮아요. 알고 있으면 좀 이따 대답하면 되고. 난 이게 다 그려줬다. 저도 지워야지. 힌트를 줄 수 없지. 한 3, 4, 5분 드릴 테니까. 내가 이거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프들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눈이 감길 때가 아니요. 풀면서 들으세요. 오늘은 문제집 하나 더 나가요. 다음 분야가 문제가 좀 조금 같아서 어삼시사라고 어려운 3점, 쉬운 4점이라는 문제집이 있는데 작년 거 아직 올해께 안 나온 거 같은데 나갈 거예요. 풀어보시면 돼요. 지수로 하는 전체 처음부터 지수로 하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풀었던 블랙에 있는 나머지랑 저번에 좀 풀 때 이제 뒷부분 있잖아요. 그거 푸시고 이거까지 풀면 돼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내년까지. 길죠? 시간이. 내년까지인데 이거 못하고. 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거야? 대단한데? 천재구나. 아니, 잘 자고 있는 건가? 기억 안 나니? 내가 물어봤다고? 기억나니? 기억은 나는데 한 개만 세 개였어요. 오, 기억하겠네. 지금? 악몽이 세 개였어. 마지막 이상한 스포를 했어요, 방금. 한 개가 세 개. 무슨
무슨 얘기일까요? 얘가 생겨. 아니 불과 한 7개월 전? 그죠? 한 12월이니까 8개월 전? 1년을 넘지 않은 일이에요. 참석을 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머릿속에 내가 지수함수에 무함수의 그래프가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도 숙제 안 했어? 미리 하나 있거든요. 자, 물어볼까요? 몇 개? 하나. 몇 개? 0? 몇 개? 하나. 몇 개? 하나. 몇 개? 하나. 몇 개? 모르겠다고 하죠. 자, 자기는 이거 말고 다른 답이 있다. 뭐가 맞아요? 여기는 이게 다 맞아요. 나머지는 한 개가 다 맞고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그려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기억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니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징기식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애가 니은이니까 하나 이렇게 만나요. 나머지. 선생님 얘들이 안 맞으니까 여기겠네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억과 디귿은 역함수 관계니까요. 얘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A 숫자가 되게 작으면 이렇게 돼서 두 개도 만나요. A 숫자가 작으면. 그리고 A의 숫자가 어떤 일정한 값이 되면 나중에 미적분감 배워요. 여기 딱 접해요. 딱 접해요. 한 개도 돼요. 두 개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틀에 박히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만난다, 하나 만난다, 두 개 만난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기억과 디귿은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될까 나머지 하나에서 만난다라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서 이런 교점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런 그래프들이 계속 문제에 나올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즘 교점에 대한 좌표에 대한 성질들을 묻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걸 하려면 그래프 성질을 알아야 죠. 됐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 블랙을 푸시고 블랙 앞에 유형 밑에 문제 풀고 뒤에 거 풀고 블랙 되게 어려우면 렌즈를 푸시고 조금 있다가 어삼 시사 줄게요. 해보세요. 배웠을 때 풀어라.